안녕하세요. 일런형께서 이번 주에 중국에 방문을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고위 관료를 만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근거로는 최근에 테슬라가 전기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와 포드의 제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전기차 외에 다른 곳에서 매출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기차 파이를 키우는 것이죠. 현재 테슬라가 전기차 1등이기 때문에 전기차 파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받을 수가 있는 것이 테슬라이고, 하지만 일런형이 노리는 궁극적으로 테슬라 생태계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테크 라이센스일 것입니다. 일런형께서 계속해서 진행을 원했던 사업이 2020년에도 자율주행 배터리 기술력을 우리는 라이센싱을 오픈할 것이다.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테슬라 외에도 어느 정도 전기차 기업이 살아남아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택할 것이 아닙니까? 2021년 뉴스를 살펴보시면 일런형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토파일럿을 다른 전기차 기업에게 오픈을 할 것이다. 즉 라이센스 매출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에 엄청나게도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있고 테슬라 오토파일럿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없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더 많이 활용이 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것이고 로보택시로 더욱더 빠르게 도착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게리 블랙 같은 경우에는 FSD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채택률을 25%까지 올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FSD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굳이 3,000달러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 우선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토파일럿을 먼저 이용하게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는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FSD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이 예약 판매가 무려 160만 대나 되는데, 이 정도 수치라면 거의 모델 Y급 엄청난 메인 차량이 될 확률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죠. 특히나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 워낙 대세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정고점을 노리려면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오토파일럿 테크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면 충분히 뚫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 트럭 관련된 직원 채용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정말로 가까워지는 것 같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인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기가 팩토리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인도 역시나 현재 후보지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과연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테슬라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을 진출을 하는데 6월달에 방콕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하고, 아무래도 동남아에 있는 화교 부자들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어쨌든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면 나올수록 모델 Y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고요.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풀어서 전기차 점유율을 굉장히 올려나간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슬슬 보조금을 더 많이 풀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매출 성장 부분은 유럽 쪽에서 확실하게 터지고 있는 것이 1분기보다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것이 2분기 실적일 것이고요. 2019년에 일런형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번 방문에서 중국 고위 관료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는 역시나 데이터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어쨌든 중국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리비안의 R2 플랫폼이 포드의 브론코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리비안의 저가형은 아마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크기의 이런 디자인의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루시드 기관들의 추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뱅가드가 시원하게 540만 주를 긁었고요. 간만에 들어오는 큰손의 매수인데요. 큰손이 들어온 만큼 호재를 잠시 살펴보자면 역시나 우리는 사우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사우디 특구 경제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업 루시드와 시어, 이 정도 되면 합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병을 해야지 100만 대 생산에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시어에서 물량을 늘리고 루시드는 계속해서 비싼 전기차를 파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베스트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PIF가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 PIF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판매가 잘 나오기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루시드 에어의 판매 대수가 올라가지
받지 않는 한 루시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루시드가 확실하게 주행거리만큼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라리 트럭을 만들었다면 대형 트럭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인데 아직까지는 럭셔리 세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대한 이점을 제대로 활용을 현재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루시드의 그래비티가 출시가 되고 볼보의 SUV랑 붙는다라면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전기차를 선택을 할 것인가? 볼보의 SUV가 8만 달러 이하이지만 여전히 주행거리는 300마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루시드 주주분들은 그래비티가 400마일 주행거리가 넘으니까 당연히 판매량도 앞서지 않을까? 볼보 차량 위에 보시면 라이다가 보이는데 저게 루미나의 라이다이고요. 여기에 구글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과연 자율주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겠지만 현재 루시드는 자율주행 부재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아예 엔비디아에 맡겼고 루시드가 만약에 자율주행을 그냥 엔비디아로 이대로 쭉 선택을 한다라면 주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요. 현재 많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만큼 루시드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가장 가까운 자율주행 파트너는 엔비디아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래도 현재 사우디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파트너십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역시나 공매도 비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28%니까 꽤나 많은 공매도 형들이 지금 팔란티어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정석 코스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팔란티어이고요. 현금 흐름이 지금 플러스로 올라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의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현재 바뀌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고요.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손실 부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현금 자산은 늘어나면서 부채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물론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라면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I 시장 사이즈는 점차 커져가는 추세이고 피터 형과 알렉스 형이 만드는 팔란티어에 대한 집착 지금 현재 모든 삼박자가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것이 팔란티어이고 현재 비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나머지인데 조금 더 미국 친화적인 국가로 빠르게 스며 들어가는 것이 매출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팔란티어는 인수, 확장, 규모의 경제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현재는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지만 AI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질수록 커머셜 쪽에서 더 큰 매출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